6월 10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79% 하락한 2701.1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17% 하락한 864.7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2종목, 코스닥에서는 2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전산업, 크라운제과, 크라운해태홀딩스, 혜태제과식품, 재룡산업, IS이커머스, 세명전기 7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1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전력설비 원전 섹터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본사에서 전력 분야 신사업 공동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실제 사업까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엄청난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 205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최소 3배 이상 늘릴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정부가 탈원전 완전 폐기 선언을 하며 추가적인 원전 건설 계획도 밝히면서 원전 수출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었어요. 이르면 이번 달 중으로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결과도 나올 예정인 만큼 전력 설비 및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음식료 섹터입니다. 불닭볶음면과 만두, 냉동김밥 등의 K푸드 인기가 지속되며 국내 식품 기업들의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빠르게 폭염이 다가오면서 전국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시작되려는 조짐도 아이스크림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음식료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여름 및 음식료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다음은 3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현대와 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월에서 5월 사이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43만 7천 대 중에 11%가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라고 전해졌는데요. 현대와 기아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오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 1위인 테슬라와의 점유율 격차도 5년 사이 33%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 내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경우 미국 내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도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작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오던 티르키예 정부도 앞으로는 중국산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산 자동차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2차전지 및 전기차 관련주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네요. 다음은 4번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미국에서 임상종양학회와 바이오 USA가 개최됐던 가운데 여기에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참가하면서 크고 작은 성과들을 이뤄낸 점이 연일 훈풍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개별적인 호재가 있던 종목들 위주로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에드바이오텍은 미생물제의 상용화로 새로운 캐시카우 창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으며 바이오다이는 세계 1위 체외 진단 기업인 로슈와의 자궁경부암 진단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2025년부터 매출 발생이 예상된다는 유진증권의 분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진증권은 바이오다인에 대해 신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26,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IS이커머스는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를 띄우면서 금요일 시간의 상한가에 이어 오늘 정규장에서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IS네트워크웨이 2는 보유 중인 297억 원 규모의 주식 516만 주를 이노파이안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주식 한 주당 가액은 5,769원으로 변경 후 최대 주주의 지분은 10.71%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제이시스메디칼은 프랑스의 투자회사인 아키메드 그룹이 제이시스메디칼의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했는데요. 아키메드는 제이시스메디칼의 지분 72%에 대한 공개 매수를 추진할 예정이며 공개 매수 응모 주식수가 최소 매수 예정 수량인 1,801만 3,879주 이상인 경우에만 응모 주식을 전부 매수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전량을 매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나노엔텍은 제대열을 이식원으로 사용하는 조혈줄기세포 자동개수기에 대한 미국 식품의 약국의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는데요. 해당 제품은 이미지 분석법을 사용해
소량의 샘플로도 사용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3분 만에 정확한 결과값을 알 수 있으며 이식 과정 단계마다 검사 횟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이식 수술을 도울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플레이그램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날은 글로벌 결제 기업인 페이팔과 전략적 파트너 계약을 맺고 국내외 결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다날의 가맹점들은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페이팔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해당 소식에 다날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풍원 정밀이 상승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현지 시간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가운데 최근 애플이 한국 패널 업체에 총 1억 3천만 대에 달하는 아이폰 16용 OLED 패널 양산을 승인하는 등 4세대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OLED 관련주로 부각된 것이라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레몽레이는 저번 주 금요일 아침에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가 올라오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레몽레인의 김동래 대표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투자 전에 논의했던 것과는 달리 레몽레인의 자금을 이용해서 거래 정지 상태인 엔터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레몽레인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된 배우 이정재 측과 기존 경영진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레몽레인의 경영권 분쟁 기대감이 지속되며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참고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변경 전 상호는 와이더 플래닛이며 와이더 플래닛은 작년 12월경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